안녕하세요. 맥키너시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4거래일 만에 일단 갭다운 양봉이 나타나서 주가는 이제 종가상으로 88,400원에 마감했고, 오늘 항저제약은 이제 5.98% 강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오후에 나왔던 이제 기사 중에 HLB 관련 기사, 이제 메자닌 쪽 관련되는 이야기인데요.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제 교환 사채, 보통 이제 신용 등급이 일정 부분 이하가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로 이제 자금 조달하기가 좀 쉽지 않고 유상증자의 어떤 부담이 있을 때 이 메자닌 자금이 이제 CBBW, 뭐 EB 이런 부분들로 자금 조달을 많이 하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가 매출이 만들어내지 않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는 이 메자닌 쪽의 어떤 자금 관련되는 부분들을 많이 하는 어떤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3분기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CBBW, EB 등 주식 연계 채권 관련되어서 행사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 행사했을 때 이제 이득이 되는 어떤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3분기 들어서 이 CBBW, EB 관련해서 권리 행사가 670건, 행사 금액은 4,342건, 2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절반 이상 이제 못 미치는 뭐 일단 흐름이다. 그래서 이제 CBBW, EB는 주식 등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CB는 채권이 사라지고 BW는 이 워런트를 행사를 해서 이제 주식을 돈을 내고 이제 발행을 하는 거고, EB는 이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어떤 이제 채권을 하고 이제 교환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들 보유자 입장에서는 채권 수익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가 상승을 했을 때 전환했을 때 자본 차익을 거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발행사 입장에서는 채권이 이제 사라지고 자본으로 전환되는 재무구조 어떤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재무구조가 조금 다른 업종에 비해서 약한 이 바이오 쪽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만기까지 전에 이제 재무적으로 문제가 만약에 생겼을 때는 뭐 풋옵션도 이제 해서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 어떤 사항까지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관리들이 굉장히 좀 뭐 중요한 부분이고요. 3분기는 특히 이제 8월 달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올 초에 금리 인상이 제로금리에서 바뀌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제 이 금리나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되는 부분들의 상한으로 8월 초에 이제 일본 뭐 한국 그다음 미국 쪽에서도 플렉먼데이가 있으면서 급격한 어떤 하락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회복을 하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바닥 형태로 이제 지금 회복을 하는 어떤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또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금투세 관련되는 부분 영향을 최근에 주고 있는데, 뭐 최근 민주당의 어떤 토론회에서 이 관련되는 결정들은 유예냐, 뭐 진행이냐 폐지냐 한 달 뒤에 뭐 결정하겠다, 이런 어떤 부분들의 영향을 뭐 받으면서 주가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많이 빠졌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전환권을 유일한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풋옵션으로 기업이 이제 채권자들한테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까지도 가는 이제 기업들도 많이 뭐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이쪽에 이제 HLB 쪽이 이제 CBBW 이쪽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요. 어제도 이제 BW 관련되는 공시가 나와서 이제 35회차 이제 어제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2022년도에 나왔던 탑업인 출자 관련되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뭐 행사가가 한 2만 원대 후반이니까 24만 주가 이제 30일인가요? 이제 그때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계열 종목인 파나진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이 전환 행사 관련되는 부분, 여기도 이제 전환사채 행사로 16만 주가 추가 상잔한다. 요게 이제 주가가 조금 박스권이라든지 하락일 때는 이제 이게 다 오버행 이슈가 됩니다. 오버행이라고 하는 말은 기존에 이제 물량에다가 물량 부담으로
이제 수요가 일정한데 이제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에서는 하락 요인이 되는 거고, 이제 뭐 거래량이 많다든지 상승을 할 때는 이제 장중에 소화하는 형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금투세, 그 다음에 HLB 쪽에서는 일단 10월 달 이내, 한 달 이내에 이제 결정되게 되는 리서브션 이후에 FD CDR에서 클래스 1이냐 2냐, 이 부분들을 결정하는 억셉턴스 레터가 10월 20일 전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아직 이제 거래량이 이제 나오면서 적극적인 어떤 흐름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달 이내 어떤 기대감은 여전한 어떤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좀 살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제 이런 어떤 상황 중에서 이제 어제 이제 중국 쪽의 어떤 급격한 이제 경기 부양책 관련되는 부분들이 또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도 영향을 주고 미증시에서도 이 관련되는 중국 관련되는 기업들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항서제약도 이제 이런 흐름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전의 고가를 그냥 넘겨버리면서 이제 46위안 정도까지 6% 가까이 이제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넓으면서 지금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7월달, 8월달, 9월달 석 달 연속으로 이제 일단 양봉이 나오면서 상반기 때 이제 고점들도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구간의 흐름을 일단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제 정배열 흐름에서 계속 정배열이 강화되는 어떤 흐름들에 또 이전에 이제 고가를 9월달에 고가를 지금 넘어가는 흐름의 일봉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는 좀 견조한 흐름들을 큰 폭은 아닙니다만 꾸준하게 이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 34주가 오늘 거래가 되었고요. 업틱률 예외 형태로.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이 주가 흐름이 윗꼬리 연봉 형태가 아니라 이제 몸통 중심의 바디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공매도 이제 순보유 잔고도 다시 이제 커버링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급상으로 누르는 흐름들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모건 스탠리발 이제 수급 요인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외국인 매도가 있었던 부분에서 이 HLB 쪽에서도 모건 스탠리 쪽에 이제 매도가 나왔다가 이제 그 뒤에 다시 매수가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이제 회복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제 재료가 있었을 때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크게 지금 변하지 않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수급의 개선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이제 커버링이 나오고, 그 다음 패시브 쪽에서 이제 연기금 뭐 투신, 뭐 보험 이런 쪽에서 이제 수급이 창구별로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되는 어떤 선순환이 이제 이번 주 월요일 이후에 좀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뭐 아쉬운 어떤 부분들이고요. 대차 거래는 오늘 체결보다는 상한이 2배 가까이 많은 모습을 보이고요. 이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 전에 이제 이 9월 19일이 이제 뭐 삼성전자 차트로 하이닉스 차트로 보시게 되면 요런 날입니다. 요때 이제 외국인 매도가 이제 하이닉스나 이쪽에 이제 매도가 많았고, 그때 이제 창구들이 대부분 모건인데, 오늘은 보시면 그때 이제 모건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모건스탠이나 JP모건 여기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예, 들어와서 오늘 그 반도체 쪽은 이제 이런 어떤 수급의 효과들을 이제 봤는데, 오히려 이제 HLB도 이제 이날 이제 모건 관련되는 부분으로 난데없이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요때 보시면 이 부분이거든요. 9월 19일 날. 그래서 이 영향이 나오고 이제 그 뒤에 오히려 수급 효과를 못 보면서 이 월요일 날도 이제 기존의 어떤 커버링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거래량만 좀 나오면서 윗꼬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8월 달에도 사실은 이제 유한양행의 그 FDA 허가 이후에 유한양행이 이제 음봉 나오면서 같이 빠졌는데,
이 8월 달에도 이렇고 9월 달에도, 그러니까 결국은 펀더멘탈의 이슈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이슈로 계속 이제 8월 달, 9월 달 박스권을 갖추는 흐름들을 만들어내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이 금요일 날에 이런 흐름들이 월요일 날에도 영향을 주면서 이제 공매도 이제 커버링이 나오지 않는 이제 윗꼬리 흐름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좀 흘러내리는, 시장보다는 좀 소외된 흐름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거래량을 줄이면서 좀 나왔고, 오늘은 이제 어제 시간에 좀 빠졌던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갭다운이옵니다만, 시장 전체는 오늘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오후장에는 이제 일단은 갭다운 양봉 흐름을 만들면서 종가가 이제 갭이 좀 뜨면서 아침에 이제 고가까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9만원 부근에 이제 붙이려고 하는 흐름을 그나마 좀 보였다는 부분들, 시간에는 이제 큰 거래 없이 이제 한 500원 정도 더 밀어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그 재료를 반영하고 패턴상으로 만들어내는 이 상승 수렴형을 만드는 이 구간들을 이 92,000원대, 그 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눌림목 라인 82,000원, 그 중간값이 이제 85,000원인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지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최대한 이제 92,000원대 붙여서 하는 흐름이니까, 지금은 요 좁은 박스권 위에서 이제 거래량 없이 이제 플랫형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연봉의 시가 라인이 이제 91,000원이고, 결국 이제 이 9만원대 라인 여기를 이제 9월 23일 월요일 날에 또 이제 이게 윗꼬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7월 달에 이제 고가하고도 겹치는 지점이고, 주봉상의 라인에 나오는 이제 5월 달의 부분과 7월 달하고도 겹치는 거기니까, 이 저항대가 이제 밀집되어 있는 게 사실 이제 최근에는 9만원대, 10만원대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동반하면서 넘어가는 형태가 나왔을 때 이제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리서브션 이후의 어떤 상승의 흐름들을 견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느냐, 내일도 이제 이런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흐름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